모두 안녕. 제가 어떤 발을 거대하게 만들길 원하냐고 거대 바운티 영상에서 물었었죠. 대부분은 트윅스를 선택했어요. 자, 가장 거대한 트윅스를 만들어보죠. 먼저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죠. 봉지를 까서 썰어보면 쿠키를 볼 수 있고, 다음은 캐러멜, 겉은 밀크 초콜릿이네요. 이제 장을 보러 가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유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유가 필요해요. 215개의 캔이요. 또한 설탕가루도 많이 필요해요. 6상자. 밀가루는 55kg. 마가린 3상자. 계란 12팩. 각 팩에는 20개의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밀크 초콜릿, 끝! 완전히 채워진 카트 2개를 끌고 계산대로 이동해요. 총 구매 금액은 $574였어요. 적지 않은 지출이네요. 먼저 트윅스에 들어갈 쿠키를 만들 거예요. 마가린 16팩과 큰 냄비를 준비해요. 마가린을 까서 냄비에 넣어요. 마가린으로 냄비를 꽉 채웠네요. 렌즈 위에 놓고 마가린이 모두 녹아 액체가 될 때까지 가열해주세요. 많은 양의 반죽을 만들기 위해 이 거대한 양동이를 사용할 거예요. 밀가루 30kg이 필요해요. 가위로 포장을 열고 밀가루를 모두 부어주세요. 녹인 마가린을 렌즈에서 꺼내 부어주세요. 설탕가루 상자를 가져와요. 상자를 까서 한 상자하고 반 상자 더 파우더를 대야에 넣어요. 또 첨가해야 할 남은 것은 계란 120개예요. 계란 6팩을 넣으면 되네요. 모두 잘 섞기 위해 이 건설용 믹서를 사용할 거예요. 반죽이 매우 단단해서 믹서를 손으로 쥐기엔 매우 피곤해요. 그럼에도 해냈어요. 이 철제 틀에서 트윅스 스틱을 만들 거예요. 먼저 안에 기름을 좀 부어주세요. 잘 펴바르고 양피지를 덮어요. 됐어요. 틀을 바닥으로 내려요. 손으로 반죽을 틀에 직접 옮겨주세요. 잘 펴주세요. 이미 하나의 틀을 완성했고, 이제 두 번째에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주세요. 거대한 오븐에 반죽이 든 틀을 넣어요. 문을 닫아요.
점화해요. 쿠키는 190도에서 밤새 구워질 거예요. 밤에 버너 쪽 부분에 쿠키가 더 빨리 익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줬죠. 아침에 모든 것이 준비된 것만 같았어요. 위에 합판 한 장을 놓고 뒤집었죠. 그런데 최악의 일이 일어났어요. 쿠키가 하룻밤 사이에 다 구워지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화가 났지만 모든 과정을 다시 했어요. 이번에는 쿠키를 24시간 구웠어요. 물론 굽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윗부분이 다 타버렸네요. 하지만 이건 끔찍하진 않죠. 칼로 상단의 탄층을 제거했죠. 끝! 쿠키가 깔끔해졌어요. 상단에 열린 부분이 트윅스의 하단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산 초콜릿의 약간을 가져와요. 2개의 그릇을 놓고 테이블 위에 있는 초콜릿을 부수고 깐 다음 그릇에 부어요. 그릇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모두 중탕식으로 녹여요. 초콜릿이 녹기 시작하고 부피가 줄어들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초콜릿을 더 많이 가져와서 더 큰 그릇에 채워요. 그리고 또 중탕식으로 녹여요. 쿠키를 스튜디오로 가져와요. 먼저 중탕한 초콜릿은 이미 녹았네요. 쿠키 위에 그릇 2개를 부어주세요. 초콜릿을 잘 펴줘요. 두 번째 틀에도 초콜릿 한 그릇을 부어주세요. 잘 펴주세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초콜릿이 굳었네요. 그 위에 합판 한 장을 놓고 트윅스 쿠키를 뒤집어주세요. 붙어있는 양피지를 제거해요. 이번에는 쿠키가 정말 잘 구워졌네요. 아빠는 틀의 안쪽 모서리를 퍼티로 덮어서 더 둥글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 구석구석 양피지로 덮었죠. 틀을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다음 단계인 트윅스의 캐러멜 만들기가 시작돼요. 캐러멜에는 설탕가루와 어마어마한 양의 연유가 필요해요. 포장을 까고 캔 5개를 꺼내서 따주세요. 한 번에 2개의 프라이팬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캔 10개를 따요. 연유를 프라이팬에 부어요. 슈가 파우더 한 국자를 넣고 중불에서 갈색 캐러멜로 변할 때까지 끓여주세요. 틀에 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캐러멜을 만드는 사이 연유는 아주 천천히 줄어들었죠. 끝내 캐러멜을 9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틀의 3분의 1을 캐러멜로 채워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수평을 맞춰요. 캐러멜을 밤새 냉동실에 냅두고 이제 꺼내서 틀에서 꺼내 쿠키 위에 올려요. 캐러멜에 붙어있는 양피지를 제거해주세요. 이제 구입한 초콜릿을 모두 가져와요. 이전 영상에 썼던 다크 초콜릿도 발견했어요. 테이블 위에 거대한 냄비를 놓고 모든 초콜릿을 바로 그 안에 넣어요. 끝! 이제 작은 그릇 3개에 초콜릿 큐브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중탕식으로 녹여요. 끝! 초콜릿이 녹아 액체가 되었어요. 바 상단에 부어요. 초콜릿층이 균일해지도록 주걱으로 골고루 펴주세요. 녹인 초콜릿을 모두 부어주세요. 그릇에 초콜릿을 다시 채워주세요. 녹인 초콜릿으로 울퉁불퉁한 곳을 메워주세요. 마지막으로 녹인 초콜릿엔 식용유를 첨가하고 잘 섞어주세요. 식용유는 바가 아주 아름답고 윤기나게 보이게 해줘요. 부어주세요. 주걱으로 퍼뜨려주고 숟가락을 사용해서 상단에 특징적인 모양을 만들어요. 또한 두 번째 트윅스에도 부어주고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초콜릿이 굳으면 거대한 트윅스바가 완성. 무게는 220kg. 만드는데 5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열량은 107만 8천 칼로리인데 이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자, 잘라보죠. 모두 안녕. 오늘은 1분 1시간 1일 만에 라자냐를 요리해볼 거예요. 1분 스타트.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 뿐이에요. 55초를 설정하고 시간이 다 되면 완성. 먹어봐요. 먹을만 하네요. 하지만 이 라자냐에는 고기가 없어요. 다음 라자냐를 준비하는데 1시간이 있어요. 스토브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두르고 다진 쇠고기를 볶아요. 하나의 뭉친 커틀렛이 되지 않도록 주걱으로 부셔주세요. 예쁘게 구워지면 볼로네제 소스 한 병을 개봉해서 프라이팬에 모두 부어주세요. 섞어주고 수분을 조금 증발시켜주세요. 다 됐네요. 이 라자냐에는 기성품 반죽도 사용할 거예요. 자, 치즈가 빠지면 안 되죠. 거친 강판에 단단한 치즈를 갈아줘요. 다 됐어요. 크림 소스도 필요하고 라자냐를 쌓아보자고요. 바닥에 반죽 한 장을 놓고 크림을 부어요. 반죽도 한 장. 다음 다진 고기를 부어서 수평으로 맞춰주세요. 다시 반죽, 소스, 치즈, 반죽, 고기, 이렇게 번갈아가며 용기를 가득 채워주세요. 오븐으로 갖고 가서 상하 모드 200도에서 구워주세요. 끝. 1시간 만에 라자냐가 완성됐어요. 잘라봐요.
첫 번째 라자냐보다 훨씬 더 예쁘네요. 먹어볼게요. 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세 번째 라자냐를 준비하는 데는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야채부터 시작하죠. 당근을 반으로 자르고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스트립으로 자르고 큐빅으로 썰어주세요. 샐러리도 먼저 길쭉하게 썰어주고 큐빅으로 썰어주세요. 큰 양파도 반으로 자르고 위에서 아래로 자르고 작은 큐빅으로 썰어주세요. 다진 고기 대신 쇠고기 갈비를 사용할 거예요. 고기가 붙어있는 뼈가 하나의 조각이 되도록 잘라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베이컨을 썰어주세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스토브로 이동해요. 가장 먼저 튀겨야 할 것은 갈비살이에요. 불을 최대로 해주고 갈비의 겉표면을 바싹하게 재빨리 구워요. 반대쪽으로 뒤집어요. 양면이 아주 바싹하게 익었네요. 갈비뼈를 그릇에 부어요. 다음 순서는 베이컨이에요. 팬에 넣고 훈제 향이 나는 지방을 녹여서 모든 야채를 볶아주세요. 한 분 볶으면 야채들이 더 투명해져요. 적포도주를 한 병 열고 야채에 부어주세요. 또 토마토 주스 한 병을 열고 팬에 모두 부어주세요. 소금을 쳐주고 후추도 쳐주세요. 섞어주세요. 이것도 그릇에 부어주세요. 저는 와인을 조금 더 첨가하기로 했고 그릇을 호일로 밀봉해줬어요. 오븐에 넣어주세요. 고기가 7시간 동안 쪄졌네요. 꺼내주세요. 호일을 제거하고 이제 모든 고기 조각을 꺼내 그릇으로 옮겨주세요.
뼈를 발라주세요.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신기하죠? 다 됐어요. 이제 2개의 포크를 사용해서 고기를 갈기갈기 찢어주세요. 야채에 고기를 투하하고 섞어주세요. 여기에 양질의 파마산 치즈를 갈아서 넣고 섞어주세요. 중요한 내용물이 완성됐어요. 반죽으로 넘어가죠. 밀가루를 그릇에 붓고 달걀을 가져다가 다른 그릇에 깨넣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노른자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노른자를 손으로 분리해서 밀가루로 옮겨요. 노른자 10개 모두요.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쳐줘요. 그리고 반죽의 탄력을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붓고 먼저 주걱으로 반죽한 다음 손으로 반죽해주세요. 반죽을 랩으로 옮기고 포장해주세요. 냉장고에서 반나절 숙성시켜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내서 치대주고 2등분 해주세요. 롤링핀으로 각각 타원형으로 굴려서 다시 칼로 반으로 나눠주세요. 이제 반죽을 굴릴 기계가 필요해요. 반죽을 롤러 사이로 향하게 하고 핸들을 돌려요. 반죽을 통과시켰네요. 이제 롤러 사이를 더 좁히고 다시 돌려주는데 매번 이 작업을 해주세요. 반죽이 점점 얇아져요. 반죽이 롤러에서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고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크고 얇은 반죽이 돼요. 나머지도 똑같이 다 해주세요. 이제 반죽을 예쁘게 다듬어 주세요. 스토브에 물이 담긴 냄비를 놓고 물이 끓으면 반죽을 투하해주세요. (5분) 후 꺼내서 종이 타월 위에 올려요. 올리브 오일로 반죽을 코팅해주세요. 나머지 반죽들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라자냐를 쌓는 것이 편하도록 반죽을 서로 겹쳐주세요. 그래서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올리브 오일을 바른 거죠. 베샤멜 소스를 만들어봐요.
버터를 까서 300g을 잘라 냄비에 넣고 스토브에 올려주세요. 녹여주세요. 그 후 증점제로 밀가루를 넣고 버터가 밀가루에 흡수되도록 섞은 다음 우유 600ml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거품기로 즉시 저어서 덩어리들을 헤쳐주세요. 향신료로 육두구와 소금을 넣어요. 조금 더 끓여서 진하게 해주면 베샤멜이 완성이에요. 자, 이제 라자냐를 쌓아봐요. 먼저 고기를 떠서 그릇 바닥에 고르게 펴요. 다음 반죽을 넣고 베샤멜 소스를 위에 부은 다음 이런 식으로 층을 번갈아가며 쌓아주세요. 그리고 맨 위에 파마산 치즈를 많이 갈아주세요. 이제 오븐으로 밀어 넣어요. 40분 동안 구워줬어요. 드디어 라자냐가 완성이에요. 작은 조각으로 썰어서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주세요.